네, 성사. 예, 지금 네, 화면 되나요? 제 음성이 나가는 거죠? 다 들리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저는 여기 앞면 화면에 나온 사람이고요. 이력 중에서 나머지 이력은 좀 상관이 없고요. 제가 대성학력개발연구소가 뭐 하는 데냐면은 일종의 지자체, 지방 군립학원을 대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경기도 양평이나 뭐 경상북도 청송, 뭐 경남의 남해군 같은 데에 군립학원을 대성학원이 이제 운영을 했었죠. 거기서 제가 이제 입시 컨설턴트 일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고요. 한 2년, 3년 정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이 조금 있어서 뭐 이제 조금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약간의 지식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런 목차로 구성을 했고요. 이 PDF 파일은 나중에 뭐 김현 선생님 블로그나 밴드 같은 데다가 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파일을 직접 보시는 게 나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 이게 대기업에서 나온 119 자료 아실 거예요. 그 자료의 일부인데 이게 사실은 말이 신설된 건 아닙니다. 신설된 게 아니고 과거에 이제 고른 기회하고 기회 균형을 합쳐서 일종의 법상의 명칭은 사회통합으로 하나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명칭도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대학별로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대학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고 어떤 대학은 뭐 다빈치 전형이고 뭐 미래인재 전형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부르는 명칭은 제각각입니다. 다만 요즘 추세가 좀 전형을 간소화하고 또 통합을 하고 또 워낙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공정성에 대한 확대, 예, 이런 시대상을 반영을 해서 이 인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상자는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거를 구체적인 요 통계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내용은 제가 레드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뭐냐면은 이 전형의 특징이 뭐냐면 정원 내보다 정원 외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깝죠. 그래서 이거 수시만 놓고 보면 한 10,000명인데 정원 내가 10,000명이고요. 정원 외는 2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대2에 가깝죠. 예. 그리고 2023학년도랑 2024학년도만 비교해 봐도 적지 않게 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작년 대비 거의 2,372명이 늘어서 수시하고 정시하고 합치면 3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이 이렇게 계속 증가세라는 거. 그러니까 정원외가 다수라는 장점은 무슨 뜻이냐면 정원외는 비교적 대학이 좀 자유롭게 대학의 자율성이 높다는 의미거든요. 마음대로 인원을 하기가. 그래서 이제 정원외의 개념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인원은 느는데 대상자는 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전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매우 사실은 부유한 나라가 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려운 사람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그런 뭐 기초생활자나 저소득층이 줄고 있죠. 줄고 있고 농어촌 인구는 뭐 우리가 인구 감소를 피부로 느낍니다만 농어촌 인구의 감소세는
뭐 도시나 일반 지역의 감소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감소하는 대상 인원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뽑는 인원은 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특혜에 가까운 뭐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제 수시와 정시 비율은 거의 9대 1입니다. 아무래도 요 전형은 그 수시로 거의 대부분 뽑습니다. 지금 이 표에 나온 인원이 이제 32,000명이잖아요. 이게 수시계입니다. 정시는 한 3, 4천 명 뽑아서 36,000명이 되는 거니까 거의 9대 1로 수시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부로 뽑는 인원이 다른 어떤 전형보다 많고요. 정시는 적은데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형의 대상자 학생이 수능이 조금 되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수시보다 훨씬 더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희소성 같은 부분인 거죠. 대부분의 이런 전형 학생들이 뭐 농어촌도 그렇고요. 수능이 약할 것이다. 그래서 수시로 많이 뽑는데 정시가 일단 돼서 수능이 약간만 돼도 굉장히 잘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뒤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의 경우에도 그 일반 전형 대비 한 0.5등급에서 뭐 운이 아주 좋으면 거의 한 등급 낮게 갈 수가 있죠. 이 자료는 그 주요 대학들 그 수시의 교과 전형의 입결입니다. 그래서 가령 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일반 전형 기준의 점수고요. 왼쪽이 이제 숫자가 보이는 게 이제 내신 등급이죠. 근데 요거 대비 한 0.5에서 한 등급 정도가 낮아도 이 사회통합 전형,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전형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은 대신에 이 전형의 문제가 그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죠. 뭐 과별로 한두 명인 경우도 있고 아주 이제 극소수를 뽑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일반 전형의 입결,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입문해놓고 밑에 나온 이 숫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입결이 형성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디테일한 요소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다음은 자연계입니다. 자연계고요. 제가 구체적인 그 당시에 제가 그 수시 상담했었던 사례 한 2명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2년 전 사례인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요 화면입니다. 이 학생이 그 아마 화면이 잘 노트북이나 PC로 보시는 분은 요 글씨도 보일 것 같은데요. 잘 안 보이실 경우에는 나중에 이거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이제 이 학생은 경기도 모 군 지역 학생이고 내신은 아주 좋았습니다. 1 초반이니까요. 근데 단 문제가 이 수능이 좀 약한 경우였어요. 그 주요 대학에 걸린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라서 그리고 맨 위에 이제 레드박스 나와 있듯이 최근에 이 학교가 그 뭐 직윤이 됐든 고른 기회가 됐든 서울대를 간 적이 없는 학교예요. 그래서 요 서울대는 최근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제가 당시에 이 학생의 그 포트폴리오 같은 겁니다. 제가 작성해서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요 아래 이제 한양대 입학처의 코멘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그 과거 대비 과거에도 실적이 보면 서울대나 연대는 좀 못 갔었고요. 잘 갔을 때 고려대, 한양대를 주로 갔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양대 입학처와 이제 몇 차례 통화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조언을 받았던 걸 여기다 이렇게 제가 직접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양대 입학처에서 뭐라고 했냐. 한양대 입학처가 제가 이런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한 겁니다. 이 친구의 뭐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모평 성적 이런 걸 다 통화를 했을 때 이 한양대에서 얘기해 준 게 이제 사회학과도 괜찮다. 여기 유력이라고 써 있죠. 평균이
1.24 정도가 되는데 이 친구가 성적이 그거보다 좋았습니다. 1.12대 뭐 이렇게 나왔고, 이제 정책학과를 원래 가고 싶어 했는데 이게 그 10배수 이상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평균이 1.04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도 1.1 안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건 이제 고른 기회일 때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이제 한양대는 일반 교과 전형에서도 그 학교를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니까 교과 전형도 쓰고, 이제 한양대는 지금 교과 전형 명칭이 지역균형 발전으로 바뀌었죠. 그때는 이제 그냥 교과 전형이었고요. 그래서 한양대에 이제 2번을 쓰라 이렇게 권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고른 기회의 경우에 정책학과가 센 학과였지만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 해에는. 그래서 여기도 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고,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이제 연고대는 안 됐고 한양대에 원하는 정책학과에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런 전형, 이런 특별 전형은요, 어디가에 입결이 공개는 됩니다만 원래 5명 이내의 모집 인원은 대교협에서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개가 된 점수가 공개가 된 과도 있고 안 된 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약간 그렇게 일반 전형만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잘 되지 않으니 이런 경우엔 입학처하고 꼭 한번 방문을 하던가 아니면 전화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사례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음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친구는 경상북도의 모 군 지역 학생인데, 이 학생이 굉장히 이제 거의 전교권의 학생이었지만 여고고요. 전교생 인원이 20명도 안 되는 그런 학교라서 내신이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근데 얘가 농어촌 지역의 학생이지만 수능이 3합 6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화여대를 쓸 때 이화여대에서 이 당시에는 이화여대가 2021년에는 수시에 이제 농특 전형이 고른 기회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시로만 뽑았기 때문에 이화여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일반 학생들이 쓰는 그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을 썼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아시겠지만 3합 6이라는 수능 최저가 있죠. 예. 그런데 이 학생이 그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이지만 학생부가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뭐 일반고에 전혀 밀리지 않는 우수한 학생부에 내신은 2초반이 됐었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이화여대를 그 수시의 농특이 아니라 일반 미래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국문과에 합격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도 보면 제가 이제 그 입학처들하고 통화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대 입학처, 뭐 경희대 입학처, 한국외대 입학처 등에서 이 학생의 성적을 보고 그냥 일반 교과 전형도 쓸지 아니면 농어촌만 쓸지 혹은 둘 다 쓸지를 이제 자문을 구한 거죠. 이 친구의 학생부 성적에서 이 교과 전형으로 쓰면은 교과 전형은 아시겠지만 대개 이런 학교들도 2등급을 넘지 않잖아요. 2등급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 이 친구가 2초반으로는 이제 농어촌 전형이 더 유리한지 이런 부분을 밑에서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전형일 경우에는 요강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뒤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원 자격도 그냥 요강에 있는 그 글만 갖고는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화여대는 올해는 이제 고른 기회 농어촌이 있고 사회기여자 전형 이렇게 있는데, 자, 제가 일부러 미래인재 전형도 해놓고 이 고른 기회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에도 최저학력 기준을 같이 여기다 그 첨부를 했습니다. 보시면 미래인재 전형은 올해도 3합 6입니다. 요게 있고요. 요 고른 기회 전형은 3합 8입니다. 네. 그러면
수능 최저가 고른 기회가 더 낮잖아요. 달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고른 기회는 미래인재 전형보다 인원이 훨씬 적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농어촌이든 이런 고른 기회 전형의 입결이 미래인재 전형의 입결보다 오히려 더 높아질 더 셀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 맞추기가 일반 전형보다 더 쉬우니까 더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별로 학생부 내신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경쟁력이 어떠냐를 놓고 따져봐야 될 일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수능 최저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학생이 이제 수능도 되고 학생부 경쟁력도 있다. 그렇게 따지면 미래인재 전형 쓰는 것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원이 더 많이 뽑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가 제 폴더를 정리하다 찾은 건데, 예, 이렇게 모집 인원이 소수고 지원 자격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이 특별 전형은 입학처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필수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떤 해에는 이런 식으로 대학교 입학처하고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가지고 네, 이걸 이렇게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같이 들려준 적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물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가 더 많지만 네, 이런 방법까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드렸고요. 네, 지원 자격 이렇습니다. 지원 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뭐 농어촌 하면은 대개 6년이나 12년이잖아요. 12년인데 6년일 때는 이제 부모, 본인 모두 다 농어촌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12년일 때는 본인만 해도 됩니다. 본인만 해도 되는 게 있고 3년이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3년 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거는 연세대인데 아마 더 있을 겁니다.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의해서 확인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내용이고요. 이런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 한부모 가족지원법 이런 게 있는데 한부모라고 다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산을 또 봅니다.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면 여기에 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당사자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 저희 같은 입시 컨설턴트가 다 확인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요강만 보고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이 한부모 가족지원법 요거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삼성 이재용 회장도 그 자제를 그 어느 특목고 집어넣을 때 이 전형을 써서 지탄을 받은 적이 있죠. 네. 하여튼 그렇고 요게 이제 수시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었고요. 정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통합전형, 고른기회, 기회균형 이런 모든 전형이 그 주로 이제 수시로 뽑으니까 정시로는 한 10% 정도밖에는 전체 인원에서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지금 요 표는 그냥 제가 이번 2023학년도 기준으로 정시에 만들어 봤던 겁니다. 이제 문과 이과의 그 서연고의 정원 정시 모집 합계를 오른쪽에 수시 2월 된 거 고려해 가지고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정시로 이제 일반 전형일 때 갈 수 있는 이런 등위가 되니까 대개 보면은 한 지금 기준으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를 가려면 보통 우리가 일반 전형 기준으로 보면 4개가 다 2등급 선은 나와야 보통 간다 이렇게 보고 그 밑 건동홍숙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자, 요것들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입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경영대학, 서울대부터 뭐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렇게 건동호까지의 경영학부의 이제 세계 영역 100분위 평균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전형 기준이죠. 이건 이과 쪽입니다. 이과 쪽인데 이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형 기준으로는 건동홍숙에 가려면 2에서 2.5등급 정도는 되어야 이제 문과든 이과든 갈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시 고른기회 농어촌 전형의 합격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2년 전 사례인데요. 자, 예. 자, 국어 100분이 84 3등급, 수학은 4등급입니다. 그다음 영어 3 찍었습니다. 그리고 탐구 1, 3.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가군 이 친구가 그 충청 지역의 농어촌 그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가군에는 이제 일단 지역에 있는 충남대학교가 안정권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3개년도 입결뿐만 아니라 뭐 입학처, 경쟁률 이런 거를 2중, 3중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과는 충남대학교의 무역학과나 국제학교는 뭐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군에는 굳이 또 충남대나 이런 데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서울에 이 친구는 어쨌든 서울에 있는 중위권 학교를 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나군에 이제 세종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대가 확실히 잡히고 세종대도 적정권이니까 다군에는 이제 상향으로 홍익대 법학부를 썼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이 성적을 가지고 다군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다군까지 합격을 했으니까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정시의 일반 전형 대비 한 1에서 1.5등급 낮은 성적으로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시 때는 내신 기준으로 보면 뭐 0.5에서 한 1등급 정도 낮은 성적으로 갈 수 있다면 정시는 더 큰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 전형 학생이 수능만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오히려 수시보다는 더 정시에 더 뭐 한 2계단 이렇게 높은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작년도, 그러니까 이제 횟수가 바뀌었으니까 작년도 그 충남대학교 정시 가군의 그 지역인재 전형의 의예과, 그 위에는 이제 일반 학과들입니다. 일반 학과, 뭐 일문과, 한문학과. 자, 모집 인원이 다 1명이에요. 1명. 이 지원 인원 뭐 5명, 3명, 5명, 6명 이렇게 해서 경쟁률이 1명 뽑는데 5명이자면 5대 1인 거죠. 네. 근데 여기 아래쪽에 의예과가 3명을 뽑는데 지원 인원은 8명입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3대 1이 안 되는 거죠.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한 번씩 쓰니까 사실은 3대 1이어도 거의 1대 1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률이 3대 1이 이하가 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거는 근데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대부분의 이런 특별 전형, 뭐 저소득이나 뭐 농어촌이나 이런 전형은 주로 수시에 뽑으니까 정시에도 있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일종의 틈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성적으로 거의 뭐 여기 보면 그 대화방의 화면이 캡처된 게 여러 인터넷 신문이나 뭐 신문에도 보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등급이 4, 2, 2, 3, 5였는데 이제 충남대 의대입니다. 충남대 의대를 그런 전형으로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뭐 우리가 점수까지는 사실 모르니까 등급이 이게 4등급이어도 아주 위쪽 4등급이면 거의 뭐 3에 가까운 4등급일 수도 있고 수학 영어도 2등급이지만 뭐 1에 가까운 2등급일 수도 있고 이 정도 하는 학생이 뭐 의대 공부를 못하진 않을 겁니다. 잘 다녀서 열심히 하면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가끔가다 이런 일도 벌어져야 뭐 이게 따뜻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이 정시에서 오히려 수시보다 더 큰 그런 상승 효과가 보통 더 많이 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수시에는 간혹 가다가 뽑는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일반 학생들이 쓰는 전형의 입결보다 오히려 역전되는 그런 일도 수시에서는 종종 나오는데 정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정시에서는 일단 훨씬 더 낮은 수능 성적으로 동일한 대학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본 거 다시 정리를 해서 그만큼 이제 정시가 9대 수시가 9고 정시가 1이라는 것 때문에
주요 대학들이 요즘 소폭 정시를 늘려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이것도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서 가끔 저도 헷갈립니다. 예, 이 지역 인재 전형과 지역 균형 전형은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은 그 지방에서 뽑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뽑는 거고 지역 균형은 서울 수도권의 대학들이 지방 학생들을 뽑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이제 추천 인원을 제한한 대학이 있고 추천 인원을 제한하지 않은 대학도 있다. 또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 요거 이렇게 표로 해놓은 거고 이게 이제 대박인 거는 요거죠. 이렇게 의과대학, 의학 계열의 인원을 지역 인재 최소 입학 비율 이렇게 쿼터로 정했죠. 40%로 정해놨고 강원 제주만 20%, 또 간호대학도 30%인데 강원 제주는 이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절반이 15%는 어쨌든 지역 학생을 꼭 뽑아야 되고 한의학과도 40%를 뽑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인 인원을 보시면 이것도 뭐 적지 않은 숫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는 위치한 약학 간호의 인원을 보면 2023학년 대비보다도 다 늘었죠. 다 몇백 명씩 이렇게 늘은 현상에 보여서 올해는 거의 93개교에서 103개교고 23,000명이 되니까 6.9%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인원을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런 이제 의치안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러고 있죠. 네. 자, 다음은 이제 요강을 몇몇 주요 대학만 요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서연고 서성한이까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인원을 보십시오. 인원을 보면 수시에 159명, 정시가 거의 200명 되니까 합치면 거의 360명, 막 이렇게 35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전체 인원의 10%가 넘죠. 네, 10%가 넘는 겁니다. 수시 정시 합치면 지금 수시보다 정시가 오히려 약간 많죠. 네, 서울대는 그렇고 대부분은 수시가 조금 더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전형 대상은 이제 농어촌, 뭐 저소득, 국보는 여기 이제 뭐 약자였죠? 제가 국가보훈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이게 국보급 인재라고 제가 이제 부르는데 하여간 뭐 아시겠지만 이겁니다. 조상을 아주 잘 만나거나 아주 못 만나거나 이 다 됩니다. 해당이 되죠. 이렇게 해서 뭐 서해오도 자립 지원, 농생명 계열 고교, 농대에서 뽑는 일부 인원이 있죠. 그래서 이 서연고의 특징은 뭐냐면 서연고의 특징은 일단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1단계의 서류로 보통 2배수나 3배수 뽑고 2단계 면접도 까다롭게 합니다. 연대 고대는 모두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니까 그냥 뽑아주지 않겠다 하는 게 좀 있는 겁니다. 네, 좀 있는 거고 서울대는 정시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3합 7. 너무 수능이 안 되는 애들은 이제 뽑지 않겠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입결 공개는 일부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나 두 명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이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비슷한 학과가 공개된 게 있으면 그걸 뭐 추정하거나 뭐 과거 입결을 뭐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거나 이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 연세대는 수시로 225명, 기회균형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균형 2에 농어촌 3년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회균형 2는 30명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12년, 6년을 주로 뽑겠다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이 3년은 지원이 안 되는데 연세대는 이제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네, 여기 수시 225명 중에 기회균형이 1, 2로 180, 30에서 215명이고 특수교육은 이제 몸에 이제 장애가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15명, 그다음에 정시가 187명. 그러니까 여기도 수시가 좀 많죠. 네, 많고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균 1과 기균 2의 전형 대상은 이제 요강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동소이합니다. 고려대학교도 수시의 고른 기회가 181명이고요. 정시가 더 많습니다. 정시가 245명입니다. 여기 농어촌 116, 사회적 배려 대상자 67, 특수교육 대상자 36, 특성화고졸 25명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하고요. 고려대는 이 고른 기회 전형의 입결도 전체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서성한이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전형 명칭하고 인원을 확인을 해보시면 그 대학 총 정원의 한 12%에서 한 15% 산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서울대학교, 연대, 고려대, 연대, 고대가 더 학생 정원이 많으니까 거의 이제 400명 가량이 넘는 거고요. 서울대학교는 360, 70명 이렇게 나온 거죠. 서강대 보시면 서강대 학교가 2,000명이 안 되는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가 작으니까 수시로 121명, 기회균형 서강같이 합해서 121명이고요. 정시로 102명이니까 223명인 거죠. 그러니까 서강대 정원이 2,000명이 안 되는데 220명이 넘으니까 여기도 한 12%에서 15% 정도의 인원을 이 사회통합으로 뽑는 겁니다.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도 대개 그 학생 총 정원의 한 12%에서 한 15% 정도를 뽑고 있고, 여기 전형 대상은 제가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제 보면은 그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기여자 전형에 민주화운동, 군자녀, 다문화 해외 파견, 선교사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렇게 선교사가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위에 서강이나 이런 데는 없죠. 서강대는 대신에 이제 카톨릭 추천자 전형이 있고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대개 그렇게 되고, 이 서강, 성균, 한양, 이화의 특징은 그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오직 이제 서류로 100이다. 서류 100인데 이제 올해부터는 자소서도 없으니 그냥 진짜 학생부만 가지고 선발을 하는 거죠. 면접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시는 이제 수능 100인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수시에서 못 뽑을 때만 뽑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나머지 대학은 정시에도 이제 선발을 하는데 일반 전형 대비 확실히 이거는 더 낮은 성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식입니다. 대교육 어디가의 입결 공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모집 인원이 고려대만 해도 경영대학도 18명, 영어 영문도 5명, 4명, 6명, 7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른쪽에 이 기회균등 고른 기회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입결이 공개가 돼 있죠. 1.79, 2.53, 2.08, 2.19 이래가지고 쭉 보면은 대개가 2가 넘어요. 이 바깥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대비 약간의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연세대 보십시오. 연세대는 어떠냐면 지금 모집 인원이 1명, 2명, 1명 막 이렇죠. 네. 이러니까 오른쪽에 비어 있잖아요.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공개 안 해도 되니까 안 하고, 경제학부 5명 뽑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가 돼 있죠. 1.23. 이 정도면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냥 연세대학교의 추천자 전형, 교과 전형 대비 별 차이가 없죠. 네.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뽑는 인원이 이렇게 적으니까 이게 더 역전 현상이 벌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저기 국문이 1명이고 사학과 1명인데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경쟁률도 다 5대1 넘잖아요. 넘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렇다 말씀드리고, 요거 이제 지역균형 전형의 요강인데요. 요거는 대부분이 교과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교과 100이죠. 네, 일부 대학 빼고는 다 교과 100, 100, 100, 100이 많습니다. 교과 전형, 지역 균형은 거의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수능 최저가 일부 있냐 없냐, 그 정도 차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요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봤고요. 대략적으로 봤고,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네.
요거를 한번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앞에서 주요 대학 사회통합 전형 전체 합격 전략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이거는 특혜에 가까운 전형인 게 맞으니까 이제 지원 자격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천사든 악마든 디테일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뽑는 인원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점수 역전 현상, 차라리 일반 전형, 교과 전형에 쓰면 붙을 친구가 이 전형을 써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 뽑는 인원과 그에 따른 이제 경쟁률 그리고 입결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형의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약한 것이 이제 학생부 비교과, 뭐 활동, 뭐 농어촌 전형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가 약하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를 대체적으로 안 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중에 이제 약간만 학생부가 좋아도, 그리고 개중에 약간만 수능이 좋아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능 최저가 없는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그냥 수능을 1학년에 들어가자마자 버리고 그냥 학생부로 수시로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과가 좋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대성학원에서 지방에 있는 지자체, 일종의 군립학원이죠. 군에서 세운 그 활동을 할 때도 이제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가서 많이 한 게 영어 원서를 꼭 학생부에 넣어라, 읽었다는 거를. 그런 내용을, 그게 이제 실제 뭐 국어를 읽었든 뭐 영어를 읽었든 원서가 있는 책들을 꼭 독서록에 올리게 했고요. 이제 그리고 수능을 하도록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수능을 그렇게 좋은 성적 아니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한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 그러면 나는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가, 학생부 내신 교과 성적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비교과도 좀 챙겨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에 고른 기회가 아니라 미래인재 전형에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부에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 그런 걸 해야 되고, 정시까지 염두에 두는 학생들은 수능 대비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날을 봐야지 지난 일에 너무 후회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런 학생 하나가 지역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그런 활동을 한 관계로 간간히 이제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해보면 상담 시간 1시간의 절반을 과거 탓을 합니다. 과거에 나는 이게 내신이 못했는데, 과목 선택을 뭘 잘못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2, 30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지만 이것을 우연히 이걸 봤는데요. 여기 이 드라마에도 심지어 이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걱정하는 박연진에게 하는 엄마의 조언이 나옵니다. 예. 표정들이 아주 살벌하네요. 살벌한데 물론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지만 여기도 보면, 자, 이 노란 테두리 박스 안에 있죠. 해결할 방법은 뒤에 없어, 늘 앞에 있어. 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부터 부분은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냥 그럴 경우에 이제 이제 고른 기회 전형,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대도시, 특목고, 뭐 자사고 학생들의 학생부만큼 좋지 않아도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3대 평가 요소도 보시면 학업 역량은 오른쪽에 세부 항목이 3개잖아요. 진로 역량 2개, 공동체 역량 1개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많은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신이 요즘은 내 마음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활동들, 또 인성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기초 뭐 심화 확장, 요건 이제 일반 학종의 평가 요소랑 거의 같은 거죠. 이 심화와 확장은 수렴과 발산 뭐 이런 식으로도 용어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이제
표에 개념 이해를 시킬 땐 이렇게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이 기초에는 모든 것, 이 앞에 여기 있는 기초 있죠. 요거에는 요렇게 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학생이 했던 사실상 모든 행위가 다 해당이 된다. 뭐 교과서, 수업 시간, 뭐 창치 활동, 뭐 특색 수업, 융합 프로젝트, 뭐 했던 모든 게 여기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뭐 질문이 있다든지 관련 책을 읽었다든지 뭐 이런 이제 학술 자료나 국가 통계 포털 여러 가지 관련 참고 자료를 통해서 이를 통해 이제 깨달은 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서 학생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길게 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전형의 특징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이런 얘기는 김현 선생님께서 많이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짧은 시간에 학생부를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팁으로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특히 지역 학생들한테는 활용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 이게 지식 채널 일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다 5분짜리고요. 굉장히 인덱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영역에 뭐 인문 안에서도 문학, 역사, 철학, 뭐 사회 안에서도 경제, 사회, 미디어, 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덱싱이 강력하게 돼 있고요. 자기가 이제 필요한 부분의 내용을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전부 다 하나가 5분 이내잖아요. 5분 이내라서 제가 최근에 한 편을 보고 이거를 이제 보여줬는데 이게 뭐 청소년의 국어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욕이나 이런 거에 대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내용을 이렇게 캡처한 건데, 자, 실험을 했답니다. 욕설 가지고 그 5분짜리 내용을 제가 중요한 부분만 캡처한 건데, 실험을 뭐 어떻게 했냐면, 이 가운데 보이는 이 얼음물 속에 손을 담그게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한쪽은 욕을 해도 되게 했고요. 한쪽은 욕을 하면 안 되게 이렇게 했더니 욕을 했을 때 통증을 더 50% 이상 참아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왼쪽이 1분이 걸렸으면 여기 1분 30초 동안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극도의 상황에서 욕을 함으로써 약간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과학적인 실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른쪽에 보면 평소에도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여기 보면 리처드 스티븐슨 교수 영국 모 대학의 심리학자입니다. 단기적으로 효과 진통제가 될 수 있지만 욕설이 익숙한 상태라면 진통 효과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또 이분은 언어학자입니다. 언어학자 멀리사 모어의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엔딩 클로징 화면에는 요 아래 참고 자료, 참고 도서, 문헌, 뭐 BBC 방송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5분짜리 하나를 봄으로 인해서 국어 시간에 뭐 청소년의 언어 생활 이런 거를 배웠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세특에도 일부 뭐 여기서 참고한 자료들을 봤다는 식의 멘트를 또 써 넣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손쉽게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수면과 관련된 편이었는데 여기 보면 참고 자료가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뭐 원서도 있고 이렇게입니다. 이걸 이제 인용할 수 있다는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학생부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팁을 준비를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왼쪽은 이제 약대 쪽을 희망하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이 학생한테 약대에 가서 할 수 있는 여러 진로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약학 관련된 책을 쓰는 사람들의 지은이 소개가 있길래 이걸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여기 있습니다. 꼭 약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할 수도 있고 또 뭐 벤처기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공대를 나와서 다른 일로 하는 이런 식의 여러 지은이들의 사례를 보면서 다 약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얘기해줬고 오른쪽은 요즘 유행하는 챗 GPT입니다. 네, 저는 이걸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양리학 관련된 책을 추천해줘. 네, 이렇게 했을 때 나온 책들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도서보다 외국 도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외국 도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외국 도서를 요약하고 분석하고 다른 책이랑 비교해줘라는 명령을 넣으면 또 그게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나오면 팝학을 통해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되겠죠. 뭐 그런 방법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자료를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요것도 이제 올해 하는 그 농어촌 전형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영어 관련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수상 경력이 필요가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세특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나름의 이런 특별 전형 대상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드렸고 이 끝에 화면입니다. 이거는 네, 끝에 화면은 서울대학교에서 최근에 한 그 엔딩 장면인데 굉장히 이 멘트가 살벌하더라고요. 준비에 실패하면 이건 좀 살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래도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안 쓴 클로징이라 한번 넣어봤고요. 뭐 제 연락처는 여기다 그냥 끝에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질답을 받으면 되나요? 네, 그, 아마 채팅창 통해서 질문들 주시면, 네, 뭐 전체로 주시면 이제 뭐 다 보실 네, 수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전체로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이제 뭐 전화, 개별 뭐 이런 DM으로 거. 주시면 답을 주실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들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좀 시작이 원활하지 못했었는데, 그 예, 점에 예, 예. 형님하고 이제 늦게 좀 사과를 드리고, 아까 이제 뭐 질문 주실 동안, 제가 이제 아까 면접, 예,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에 이제 면접이 있었는데, 네,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네. 기준하고 면접 형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재시문 면접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 예. 면접을 그, 역시 그러니까 그냥 일반 면접이죠. 예, 게으리 예, 전통적인 예. 면접. 그래서 그거를 직윤과 같은 수준으로 애들을 텁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건 직윤 그러니까 면접. 일반 전형 수준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연세 고려대는 어쨌든 재시문 기반 면접인 거는 맞죠. 유세대 고려된 재시문 면접인데 네. 우선 고려대는 면접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궤적이나 학업 우수나 그러니까 더 쉽죠. 그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습니다. 좀 쉬운 맞죠? 예, 예. 그거 맞죠. 예. 사람들이고 그 그다음에 인지상정이죠. 예. 연세대는 이게 좀 복잡한데 기균1은 조금 문제가 쉽고요. 네. 기균2는 이거는 이제 그냥 활동 우수랑 같은 문제를 풉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차이는 그러니까 있습니다. 요거 대상을 보면 그럴만 하겠네요. 대상이 그렇게 좀 면접 기준 난이도 1과 기준 차이고 2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상당히 저도 이 기균을 이제 한 2020년도까지는 1년에 뭐 두세 명 정도 보다가 네. 네. 20년도부터는 거의 5명 이상씩 꼭 보게 돼서 매년요. 이제 어, 생각보다 정원이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10%가 다 넘어요. 이제 전체. 이거를 근데 뭐 저도 그렇고 사실은 뭐 영상을 찾아보거나 해도 대부분 네. 이건 뭐 인원이 작아서 아니면 자료가 공개가 덜 돼서 뭐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못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예. 수장님께서 이걸 그래도 좀 해오셔서 제가 오늘 부탁을 드렸는데 네, 부탁을 예.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도 좀 경험적으로 느꼈던 거는 연대나 고대는 이제 수시에서 확실히 얘가 연대나 고대를 갈 수 있을까 싶었던 애들이 기균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예. 고대는 고려된 그래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 전형 취지에. 근데 연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똑같은 애인데 이제 뭐 경기도 쪽의 아이였는데 네. 기균은 떨어지고 교과 전형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전 현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는 사실 기균이라고 쉬운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제 네. 보면은 이제 기균으로 전 떨어진 애가 더 많은데 네. 네. 붙은 애를 보면 걔가 얘는 서울대 일반 전형 써도 충분히 붙었겠다 싶은 애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연대 화로나 고대 궤적도 붙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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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확실히 좀 고대는 이 취지에 맞게 경험적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 음. 연대는 뭐 정원이 좀 쪼개져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네. 하는 것 같죠. 그렇군요. 민규 소장님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아니고 네. 맞구나. 아까 요게 서울대 직윤 면접 난이도가 최근 들어 요거는
김 선생님이 김 선생님 이제 직유 면접 난이도는 네, 이제 최근 들어 높아졌다는 거는 글쎄 뭐 저는 이제 최근 들어 특별히 높아졌다는 거는 사실은 별로 느끼진 못했는데 예, 예, 원래 저도 높았죠. 예, 원래 높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이도라는 건 상대적이니까 그럴 수 예, 있는데 보통 이 서류 예, 기반 면접 생각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럼 뭐 한국말로 물어보는데 한국말로 답하면 되겠네라고 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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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균도 직균과 난이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10분 동안 정말 신나게 탈탈탈 텁니다. 예, 일단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지방에서 할 때도 면접 준비 많이 시켰던 기억이 나요. 그 지역 학생들 뭐 서영고급의 대학이 아닌 경우에도 예, 면접 많이 시켰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재시문 면접 그러니까 좀 이제 학교에서 최근에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고 특히 이제 네, 지역에서 이 교육청 같은 데서 자꾸 이 면접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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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뭔가 마음과 성의는 알겠는데 이제 많이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면 네, 그 재심원 면접은 뭐 이제 아예 학교에서 특히 이제 뭐 보통 지방 공립고에서는 못하겠다고 그냥 말씀을 솔직하게 하시는데 예, 그런 면접은 대비를 해준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대비를 했다고 하고 오는 걸 보면은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좀 많죠. 그냥 이제 음, 옆 학교 선생님 오셔서 예상 질문 한 6개, 7개 주고 애한테 뭐 피드백 주시는 게 뭐 아 이거 네, 안 된다 말하는 속도를 늦춰라 뭐 사투리 음, 그냥 편하게 말해라 이런 테크니컬한만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아, 서류 기반 면접은 테크니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잖아요. 네, 콘텐츠죠. 했던 내용을 얼마나 잘 스토리텔링으로 뭐 하고 그다음에 꼬리 질문 네, 하고 이런 컨텐츠를 건드려줘야 되는데 네, 이 지방 공립학교에서 데뷔를 해준다는 게 뭐 저도 음, 약간 스피치 학원 수준이어서 네, 저는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음, 예,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중경외시 이상의 서류 기반 면접은 이제 그런 거 갖고는 더 이상은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대학 서열과 위상에 따라 예, 비례하죠. 거의 그거에 높은 상관관계를 띠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시장 논리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음, 지금 예상 질문이 몇 개 있었던 게 안 들어오는 게 네, 네, 근데 대치동에서도 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뭐 수시 기균 뭐 농어촌 쓸 거예요, 아니면 뭐 쓸 거예요 하는데 얘가 이제 주말마다 이제 남양주에서 대치동으로 학원을 다니는 애라든지 네, 뭐 이제 김포 정도 애들도 이제 곧장 넘어오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렇게 여전히 좀 이렇게 애매한 지역들이 있나요? 뭐 여기가 과연 이 전형이 적용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것들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우리 학교의 과거 한 2, 3년도 입결을 그래서 점검을 하고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뭐 환경이 다 다르니까 나름 학생부의 경쟁력이 있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같이 우리가 IHQ 나갔을 때 네, 네. 거기 있을 때 제가 온 학생이 양평의 서울대 소비자 음, 학과 간 친구였는데 네. 걔는 1학년 때부터 학생부를 굉장히 잘 챙겨서 음, 그래서 걔도 최종적으로 기균을 안 쓰고 지균을 썼죠. 네. 예, 진리비를 써서 이제 합격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지역에서 그리고 뭐 뽑는 인원도 어쨌든 지균이 훨씬 더 많으니까 경쟁력 있고 뭐 최저 맞출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게 있죠. 그런 애들이 가끔 가다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사례도 그래서 한양대 학생하고 이화여대 사례를 말씀드린 게 그런 케이스거든요. 수능이 되면 그냥 일반 전형으로 이런 지균으로 이렇게 기균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뽑는 인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가늠을 해야죠. 그게 어려우면 저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사람도 이용하고 추가로 학교 입학처하고 상담을 해도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둘 다 써라라고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하나만 쓸 경우 이게 낫겠다 이런 조언을 얻기도 해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써야겠죠. 음. 근데 이제 대학 관계자들이랑 상담을 하면 입학처나 예. 뭐 소위 이제 그 박람회 때 부스나 이런 데 가면 네, 하나보다 오라고 쓰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챗 GPT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잘해야 되고, 사실은 저는 과거에도 그냥 제가 이제 그때 농어촌 전용 애들을 관리할 때는 그냥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고 전화도 했었어요. 뭐 약간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그 읍소형 상담을 한다든지 조금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뭐 내가 애 아빠인데라고 해도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질문을 해도 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그 물어봐서 얻기도 하고, 또 그때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활용을 해서 하죠. 네. 그래서 약간 집단 지성의 힘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이게 워낙 그 소인수 전형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많이 좀 따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어쨌든 이 전형을 적극적으로 하되 더 많은 선택지를 얻으려면 일단 얘 수능이 조금 되면 훨씬 더 정시로 기준으로 가는 성적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는 수능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더 최종적으로 잘 됐고.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면접이나 뭐 이런 쪽하고 뭐 하니까 이제 선생님하고 나는 같이 협업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저는 여러모로. 네, 협업할 여지가 많아요. 겹치지 않는 부분도 특정한 많고. 관계에서는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그 양식이나 이런 걸 직접 다 보시면서 뭐 참고하셨으면 해서 그렇게 했고요. 네, 네. 혹시 선생님께 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까 개인 연락처를 좀 보여주셨었나요? 여기 공유. 예, 그거는 요 파일 그 맨 뒤에다가 제 연락처는 이렇게 써놨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 문의가 오면 뭐 제 연락처 알려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요거 보고 같이 하셨으면 네, 네, 연락 네. 주실 것 같고 또 그리고 요 자료는 뭐 그 밴드에다 올리셔도 되고요. 네, 네, 보세요. 요 제가 PDF 파일로 드렸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앞으로 뭐 종종 뭐 정시나 뭐 이런 관련해서 뭐 세미나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걸 하고, 뭐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선생님 계속 이렇게 줌으로 하실 건가요? 제가 엊그제 현장 설명회 학원 걸 하나 다녀왔는데 아, 그러셨어요?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이제 다 유튜브나 그 줌으로 오시. 그러시군요. 네, 여기 질문 하나, 네, 답변 예, 주시죠. 제가 할게요. 예, 예시에 나온 기준으로의 의획 관련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뭐 진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사례라서 사실 뭐 거기 나온 등급이 같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그것만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아주 예외적인 경쟁률이 낮고 그런 경우에 어쩌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봐야지, 일반화할 수는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경우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럼 아까 그 지역 인재에서 그 예, 의학 계열 지역 인재 40%뭐 이게 좀 이슈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꼭 수도권 의대 갈 게 아니고 의대를 가는 거면 그러면 서울 경기보다는 지방으로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좋았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때도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 예를 들어 뭐 부산대 의대 갈 거다 아니면 뭐 어디 경상의대 갈 거다 이러면 차라리 뭐 내려가는 게 낫다. 저는 그게 그 입시 공학적으로 네. 그 유불리만 놓고 보면은 유리하다고 봐요. 음, 유리한 건 맞죠. 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효과가 없으면 뭐하러 운영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고가 있다든지 음, 아니면 다른 친인척이 있다든지 음, 그런 경우에는 이사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단 음, 이제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음, 다른 가족의 희생과 음, 뭐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 그걸 감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의대를 가야겠다, 그 지역 의대를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요즘에 사실은 뭐 인터넷으로 인강은 뭐 독도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독도, 울릉도 어디든 저 섬 지역 가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인강 듣는 건 뭐 누구 거든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입시 공학적으로는 저는 맞다고 더 유리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희생할 부분에 대해서 그거보다 얻는 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가족 간의 이런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다 된다면 그거는 저는 유리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신에서도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것도 있을 테고요. 네. 지역 인재는 대부분 교과 전형이었죠. 아까 보여주신 대로 네, 네, 그렇습니다. 거의 교과 전형에 수능 네, 최종을 주는 거. 네. 직윤으로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그거는 뭐 경우의 수를 좀 나눠야 되겠네요. 극강의 내신과 뭐 진짜 그 한국에서 뭐 사실은 제일 가기 어려운 대학과 학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직윤이라 해도 뭐 정말 극강의 내신에 또 의대이기 때문에 그만한 또 스토리를 학생부 안에 꽉꽉 녹여 넣어야지. 서울대 의대 같으면 직윤도 그렇게 약하지 않잖아요. 일반 전형 대비 별로 의대이기 때문에. 연대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의대와 연대 의대는 뭐 차이가 나는 대학도 아니고 학과도 아니기 때문에 학과의 간격은 더 좁죠. 대학 차이도 뭐 없기 때문에 그게 두 대학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극강의 의의 적합성을 갖고 있고 성적에서도 거의 1에 수렴하고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런 스토리를 뭐 상체 활동, 과목 세특도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인가요? 라고 한다면 뭐 이 의대이기 때문에 내신만이 아니라 나머지 내신 외의 것들도 거의 퍼펙트한 애들이 주로 간다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학도 그렇고 학과도 의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네, 다 중요하다고 밖에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요거는 뭐 선생님께서 더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서울대는 직윤이고 연대의대는 직윤이 그러니까 추천형을 많이 추천형 말하는 거죠. 과를 이분 말씀하신 거 말씀은 뭐 그거는 이제 뭐 사실상 내신 100이니까 뭐 네, 내신 100이니까 내신이 뭐 1.0 뭐 1.0 아니면 안 0, 되죠. 01 뭐 이런 데 수준이면 가겠죠, 그거는. 근데 이제 활동 우수는 얘기가 달라질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저희 지금 입시 밴드에 들어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의대별 설명회를 좀 다른 학원에서 했던 게 있어서 그 영상을 조금 보시면 이제 좀 네, 서울대 연대 따로따로 좀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내신을 일단 맞추는 건 기본이고 그 레인지를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다른 거 가지고 경쟁을 해야겠죠.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성수장님께 한번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연락처로 직접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네, 설명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